안녕하세요. 순편한 채널 호흡기 박사 황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기관지 확장증 비결핵 항상균 환자의 호전 사례와 CT를 통한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 이 질환으로 오시는 분들을 평가하고 진료를 할 때는 숫자로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숫자부터 먼저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에는 체중, 산소 포화도, 맥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세 가지도 있는데요. 숫자로는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이 세 가지는 무엇이냐면 설진, 손톱, 그리고 마지막에 CT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CT 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참고로 이 질환에서 CT 영상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관지 확장증은 단순히 환자분이 가래가 있다 없다 라고 하는 임상 증상으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기관지의 구조적인 데미지를 CT를 통해서 확인하고 진단하는 질환이고요. 또한 비결핵 항상균 환자의 진단에 있어서도 CT는 매우 큰 가치를 가집니다. 가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비결핵 항상균 NTM 초기 단계의 환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임상 증상은 거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CT에서는 NTM으로 의심이 되는 점점이 찍히는 음영이 분명히 보이는데 실제 입 밖으로 나오는 가래는 별로 없다 보니까 가래 배양 검사에서는 그냥 침이라도 뱉으세요 하니까 침을 뱉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래 배양 검사에서는 균의 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가래 배양 검사에서는 그래도 최종적으로는 균이 검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나는 비결핵 항상균 환자는 아니라고 안심해도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보통 이런 초기 단계의 병원에서 가래 배양 검사를 해봐도 아비움인지 압세수스인지 인트라셀룰라레인지 등으로 특정되지 않고 어떤 항생제의 감성이 있는지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래를 실제로 많이 잘 뱉어내는 단계가 아닐 때는요, 일단은 병원에서는 투약 없이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단계를 당신은 괜찮다, 안심해도 된다, 범죄로 치면 무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유죄는 유죄인데 형량이 확정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이 CT라는 뜻이고요. 대학병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확인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이렇게 CT를 찍게 되면 영상의학과에서 그 전의 CT와 비교해서 판독 결과를 내려주는데요.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병은 한 번 생긴 구조적인 변화는 없어지는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의 CT와 비교해 봤을 때 큰 변화가 없으면 대개 그 환자는 잘 관리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변화가 없으면 괜찮다는 거죠. 노 체인지가 되면. 그런데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죠. 항결핵제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 또는 약을 투약하지는 않고 관찰만 하는 단계인데 어떤 관리가 제대로 된 관리인지 몰라서 손을 놓고 있는 환자분들은 제가 일전에 시간이 이 질환은 내 편이 아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점점 더 노화의 흐름을 타면서 나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음영, 이를 의학 용어로는 노듈, 결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콘솔리데이션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콘솔리데이션이란 말은 공기가 있어야 될 공간이, 공기만 들어와야 될 공간에 가래나 물로 채워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게 솔리드, 굳는다는 거죠. 그런 액화되면서 굳는다는 거죠. CT에서 허옇게 보이는 음영들이 CT에서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환자의 경우도 초진 때 제가 이 환자분의 CT를 보고 나서는 사실 좀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던 분입니다. 왜냐면 기관지 확장증 NTM으로 진단을 받더라도 초기에 속하는 분들은 CT에서 하얗게 보이는 음영으로 표현했던 노듈과 콘솔리데이션이 그렇게 광범하지 않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제 올려드릴 건데요. NTM 환자분들이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처음에는 이게 소금을 뿌려놓은 것처럼 점점 이렇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얀 점들이. 근데 그게 점차 진행을 하면서 하얀 점이 점점 조금씩 더 커져 나갑니다. 그리고 하얀 점점이 점점 커지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가 되면 폐포가 파괴되는 액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형태가 되면 이제 속에 구멍이 뚫린 도넛처럼 되는데요. 구멍이 나 있고 주변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거죠. 하얀 게 가래겠고 구멍이 난 게 파괴가 된 거죠. 식물의 경우에도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는 것처럼 공기만 들어와 있어야 될 공간에 가래가 이렇게 오래 고여 있게 되면 폐포의 파괴가 일어나면서 공동, 구멍이 만들어지는 셈이죠. 그리고 이런 공동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허옇게 보이는 점들이, 구멍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자리, 보통은 이제 각 폐엽의 제일 아래쪽이겠죠. 중력 때문에 가래는 위쪽에 계속 머무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으로 모여드는데요. 그렇게 허연 점들이 군집을 이루면서 모여있고 그 안에 구멍도 뿡뿡뿡뿡 이렇게 생기고 있는 자리를 저는 편의상 가래 창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군집으로 모여있는 자리들이죠, 가래가. 그런데 이 환자분은 이런 하얀 점과 구멍이 특정한 자리 일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폐 전체라고 해야 되겠죠. 폐 위아래, 앞쪽, 뒤쪽 모든 영역에서 확인이 되었고 당연히
가래 창고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CT에서 보이는 폐포의 손상도 가볍지가 않고 산소 포화도도 95%, 맥박도 90회 전후로 다소 불안한 수치였고요. 나이도 70세로 고령에 해당이 되었고 건성기관지 성향도 뚜렷했고 임상 증상에서도 제가 보통 피보름 발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농혈이라고 하죠. 그죠? 농혈의 단계를 보였기 때문에 절대 가벼운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자분을 이렇게 특별히 치료의 사례로 언급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매우 짧은 치료 기간이죠. 2개월 남짓이라는 치료 기간 만에 CT에서도 그 호전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2개월 만에 호전된 사례는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만에도 호전된 사례는 저는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환자분이 몸으로 느끼는 호전의 표현이었지 CT를 통한 확인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의원에서 CT를 찍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영상으로 바로바로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보통은 대학병원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1년이면 1년에 한 번 또는 6개월이면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이제 정해진 날짜 확인하는데 이분은 매우 특별했던 경우였죠. 본인이 치료에 대한 확인을 너무 하고 싶어서 CT를 아주 짧은 텀으로 찍어보게 되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본원 치료의 전후에 CT 변화도 확인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참고로 원래 저는 2개월이라는 짧은 치료 기간을 설정을 하고 CT로 그 변화를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성기관지라고 하는 그런 날씬하고 마른 체질의 분들이 많이 마른, 추위도 많이 타고 차고 건조한 체질의 분이 점막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점액 분비가 개선이 되고 그 영향으로 가래가 잘 배출이 되면서 염증이 줄어들고 CT에서도 그 변화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몸이 빼짝 마른 할머니가 뭐 살이 붓고 입도 안 마르고 점액 분비가 많아지면서 가래가 예전보다 쉽게 툭툭 떨어지고 CT에서도 허옇게 보이는 음영이 다 이제 깨끗해진다. 이게 이렇게 금방 뚝딱 되지는 않거든요. 이 환자분을 제가 처음에 뵙고 나서 치료를 시작하기로 하고 두 번째 오셨을 때 이제 가래 빼기를 제가 해보는데요. 원장실에서 이렇게 두드려보고 이제 눌려 압착을 해보니까 수포음 소리도 많고 기침도 많이 하셨는데 정작 가래는 시원하게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제가 보통 가래 빼기를 하고 나면 배출된 가래는 사진으로 찍어 두는데요. 그날 약간의 가래는 컵에 뱉어내셨는데 가래가 하도 끈적거리다 보니까 컵 옆면에 붙은 가래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도 않을 만큼 딱 붙는 그런 형태였죠. 그리고 가래가 냄새도 꽤 나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붙어 있었다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CT에서 보이는 콘솔리데이션도 심하고 공동도 중간중간 확인이 되고 가래도 끈적하고 나이도 고령이시고 게다가 출근을 하면서 말까지 하는 이제 자기 사업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환자분을 평가한 여러 가지 지표들, 이 기관지확장증 비결핵 항상균을 평가한 지표들, 숫자로 표시되는 뭐 체중, 산소 포화도, 맥박, 그리고 제가 눈으로 실제로 확인해보는 설진, 땀의 유무, CT 이 부분에서 어느 하나 괜찮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런 환자를 두고는 금방 좋아하실 겁니다. 바로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해줄 수는 없었겠고 그 생각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분의 기관지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의 진행 정도는 좋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대로 계속 간다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 환자분을 두고 간과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분 케이스를 제가 지켜보면서 제가 시청자분들에게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이 환자분이 파이팅이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셨던 분들 두 분이 정말 기억에 남을 만큼 파이팅이 좀 있는 분이 있었는데요. 우연히도 그 두 분의 공통점이 둘 다 성함이 고씨였습니다. 여튼 이분은 초진 때 저보고 원장님 저는 꼭 오래 살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인생을 보니까 정말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이고 자기의 업종에서도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 결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뭐 인생을 이렇게 늙어가거나 마무리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집에 욕조가 없는 분들은 제가 욕조를 보내드리는데 욕조를 잘 받았다는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잘 활용하겠다고 한약을 포함한 내원 치료도 잘 받으면서 프로그램도 꼬박꼬박 따라오시고 가래 사진도 잘 보내주시고 중간중간 농혈이 보일 때는 그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리고 했는데요. 내원하신 지 한 대략 2달 정도 되는 어느 날 원장님 CT를 다시 또 찍었다고 하면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얼마 안 전에 가지고 오셨는데 근데 이분은 원래는 작년 12월에 CT를 찍으셨고 본원에는 이제 2월에 오셨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게 한 2달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건대병원에서도 아마 작년 12월에 찍었으면 올해 12월 정도가 되어야 그 다음 이제 CT 팔로우하는 정기적 확인 날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분 스스로는 본원에 이제 어느 정도 다니면서 2달 다니면서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결과를 보고 싶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제 2달 정도의 치료로는 이게 CT에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짧은 텀으로 찍어보서 이런 적은 없는데 환자분 스스로는 자기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인지 몰라도 빨리 조바심이 났던 것 같더라고요.
그 악화 흐름에서 벗어나서 이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건대병원 진료대 교수님에게 가셔서도 본인이 CT를 찍어보고 싶다고 졸랐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최근에 만약에 폐렴이 왔다거나 이제 막 NTM 진단받고 실제 한결핵제 투약을 시작하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그 병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텀으로 찍기도 하지만, 환자분은 이제 그런 경우도 아니었지만, 한결핵제 처방을 받은 경우도 아니었지만 이런 배경 때문에 일반적인 텀이 아닌 4개월 만에 CT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T를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근데 이제 그 CT를 가지고 오신 날 CT를 열어보기 전에 환자분 표정은 이미 좀 밝으시더라고요. 제가 CT를 열어보기 전에도 이미 이번에 찍은 CT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에게 그 결과를 듣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두근거리는 표정보다는 자신감도 있어 보이셨고, 병원에서도 그동안의 흐름과는 달리 상당히 고무적인 긍정적인 변화가 보인다는 평가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영상을 확인해 봐도 확실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제 아래에 그 변화된 과정 몇 컷을 제가 이제 치료 전후 비교를 하면서 올려드릴 건데요. CT는 단면을 자르는 형태에 따라서 보이는 면이 다른데요. 인체를 앞에서 뒤로 이렇게 이제 썰어가면서 보이는 것을 이제 관상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잘라서 보여주는 관상면이 환자분들이 직관적으로 보기에 제일 편하고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 버전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컷인데요. 이 컷에서 보면 빨간색 원으로 친 부위에 흰색 음영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컷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인데요. 자, 먼저 A라고 적은 빨간 원의 전후를 비교해서 보시면 희게 보이는 음영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비교는 좀 쉽죠. 한눈에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B라고 적은 파란 원의 전후를 비교해 볼게요. 전에는 이 부분이 희끗희끗하게 점이 찍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살짝 점이 찍히는 것이 비결핵 항상균 활동이 시작되는 모습이라고 제가 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음영이 이제 이 부분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전체 폐에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빨간 원의 위치보다는 더 깊은 쪽에 가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쪽에 자리를 잡으면 훨씬 더 까다로워지는데, 이런 지저분한 희끗희끗한 음영이 줄어든 것도 이제 사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완전히 자리 잡은 가래창고나 동공은 그 구조적 변형이 완료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뀌기가 힘든데요. 반면 이렇게 이제 막 생기려고 하는 희끗희끗한 음영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생기고 있는 변화에 가깝습니다. 즉, 희끗희끗하게 생기고 있는 가래와 균들이 자리를 잡으면 점점 아래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쌓이면서 폐포의 손상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완전히 깔린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상대적으로 걷어내기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고착화되어서 변화의 가능성이 적어진 부분보다는 최근에 새롭게 생기고 있는 음영들을 잘 살펴보는 것이 이 환자분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새롭게 꾸준히 들어올 균에 대한 저항력이 확보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는 더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진하게 자리 잡은 A 부분도 걷어내고 있지만, 이 점점이 보이고 있던 지저분한 B 음영만 걷어냈더라도 사실 A 부분은 변화가 없고, B 음영만 걷어냈더라도 사실 잘했다고 평가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이분은 셋 다 걷어냈지만, A, B를 다 걷어냈지만. 자, 그리고 이제 C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입니다. C라는 부분을 보면 이전 CT에서는 전체적으로 허옇게 덮여 있었는데요. 이런 음영이 사실 가장 좋지 않은 음영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실선처럼 살짝 보이던 것이 점차 누적이 되면서 이렇게 두꺼워진 셈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두터워지면 제가 위에서 말한 액화, 즉 썩는 현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즉 공동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가래가 가득 차 있을 때는 이 액화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 즉 공동이 얼마큼 진행되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공동의 크기가 확인되지 않을 뿐, 눈으로 보이지 않을 뿐, 이런 액화가, 가래가 쌓이고 있으면 하얗게 되면 분명히 이런 환경에서는 폐포가 파괴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가래를 제거하고 퍼내고 나야 이제 그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물 속에 수몰된 저지대, 마을이나 구조물이 보이지 않다가 물이 빠지고 나면 그 물 속에 잠겨 있었던 구조물들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분의 C라는 자리를 보면 전체적으로 뿌연 음영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 안에 있는 구멍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보통 영상의학과에서는 이렇게 공동이 보이면 이전에 안 보이던 공동이 확인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겠죠. 잘못해서 근데 이 부분만 딱 발췌해서 전에 없던 구멍, 공동이 생겼다, 그렇기 때문에 큰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런 전체적인 변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삼성의료원이나 이제 아산병원 같이 너무 큰 대학병원은 담당 진료 교수님들이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일일이 컷을 대조하고 비교하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은 영상학과의 판독지만 보고 평가를 내릴 때도 간혹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다행히 뭐 아산과 삼성의료원보다는 그래도 진료 시간이 확보가 되어서인지 건대병원 교수님은 전체적인 영상을 다 살펴보면서 평가를 제대로 내려주셔서 환자분도 이런 뭐 변화를 다 제대로 인지하고 오셨더라고요. 만약 이 환자가 이렇게 가래를 퍼내면서 허옇게 보이는 음영을 걷어내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갔다면 이 정도 크기의 공동이 아니라, 이 정도 크기 아니라 훨씬 더 큰 공동이 생겼을지도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단발성 공동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몇 개라고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어려울 만큼 이 쌓여있는 공동의 군집을 제가 편의상 가래창고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이런 가래창고는 가래를 어느 정도 걷어내긴 했지만 앞으로도 가래가 일정 정도는 꾸준히 만들어지는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생기는 걸. 단발성 공동은 가래를 걷어내고 나서 딱 이렇게 딱 접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없어졌다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깔끔하게 짜부러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공동의 군집, 가래창고는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래를 잘 퍼내면서 이 가래창고가 더 커지지 않도록 비워내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쭉 비교해서 이제 이분의 컷을 올려볼 텐데요. 빨간색 원이 전후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부분들입니다. 흰 음영의 밀도와 면적을 보면 그 변화가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컷, 비교를 한번 해보면 이전 CT를 보면 공동이 분명히 희끄무리하죠. 희끄무리하게 하지만 보이긴 보이죠. 근데 그 공동에 있던 뿌옇게 보이던 가래들이 걷어내고 나니까 치료 후에 CT를 보면 희끄무리한 음영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적은 이제 희끄무리한 음영이 줄어들면서 거쳐나가면서 대신 공동은 선명하게 보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미 생긴 공동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을 깨끗하게 걷어내는 지금의 방향이 맞는 흐름이겠죠. 오늘은 실제 환자분의 치료 전후의 CT를 보면서 그 변화의 양상을 관찰해 보았는데요.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가래가 본드같이 느껴질 만큼 끈적했지만 한약을 포함한 한방치료를 시행하면서 가래를 원활히 녹여내면서 제거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 결과 짧은 시간에도 CT에서 개선이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어느 정도 가래를 배출하고 나면 가래가 줄어드는데요. 이 환자분은 최근에는 이제 가래가 줄어들고 나니까 오히려 가래가 너무 나오지 않아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너무 가래를 다 뱉으려고 욕심을 내면서 무리하게 쥐어짜는 형태가 되면 그 과정에서 소모되는 정상 점액이 많을 수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객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전에 제가 이 질환을 두고 한식 요리 비유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비교적 젊은 분들 또는 남성분들은 점액을 퍼내는 만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건 잘 만들어내는 분들이고요. 나이가 고령의 분들 또는 몸이 약한 여성분들은 정상 점액을 너무 많이 소모하고 나면 감당을 하기 힘들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점액 분비가 왕성해지는 체질적인 변화와 함께 정교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간혹 기관지 확장증과 비결핵 항상균 환자분들을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독한 항생제를 먹어도 이런 가래와 균이 잘 잡히지 않다 보니 한약으로는 제균을 하는 특정한 약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 질환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특정한 약을 먹어서 뚝딱 하고 균을 잡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허황된 목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치료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을 한다면 오늘 같은 케이스처럼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